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운은 자신이 노력하면 일정 부분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큰 대운이 당신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구독을 해주시면 반드시 작게라도 좋은 기운이 흘러 모이고 모여 여러분에게 대운이 찾아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가족과 같다고 생각하며 늘 행운과 재물운이 가득하도록 빌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현관 풍수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만 해준다면 여러분의 집에도 아주 강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의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며 집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인 만큼 재물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만큼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현관을 통과해서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잘못 관리한다면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막혀 현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들어온다 해도 아주 미약할 정도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그 기세가 꺾여버리거나 심한 경우 좋지 않은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의 좋은 기운을 빼앗아 건강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고 재물을 탕진하는 수도 생기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대운이 들어오는 현관으로 만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현관의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것. 첫 번째, 거울입니다. 거울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풍수에서의 거울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그렇듯 거울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크기의 거울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현관에서의 거울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에서 바라보는 위치는 좋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마저 함께 돌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거울을 배치할 때는 현관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왼쪽에 배치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게 되고 오른쪽에 배치하면 명예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좌우 양쪽 모두 거울을 배치하면 안 됩니다. 마주보게 거울을 배치하면 그 기운이 서로 충돌을 하여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울의 크기가 중요한데요. 풍수에서는 현관의 전신 거울은 부부가 외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반신만 볼 수 있는 거울이 좋습니다. 거울은 프레임, 즉 테두리가 없는 거울은 매우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프레임이 있는 거울을 사용하시고 되도록이면 테두리는 나무로 된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명입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기 때문에 조명 또한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얼굴빛이 어두우면 병이 찾아오고 나쁜 기운을 끌어들여 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얼굴빛이 밝고 화사한 사람에게 복이 오고 좋은 기운과 재물운도 오듯이 현관의 조명은 밝고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현관에 사용하는 조명은 작고 슬림한 등이 주로 달려 있는데요. 전구만 밝은 것으로 교체해 주어도 좋겠지만 좋은 기운을 더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 좀 더 크고 밝고 따뜻한 색상의 조명으로 바꾸어 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서 굳이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어둡고 칙칙한 조명이나 전구가 고장이 나서 현관등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면 미루지 말고 반드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소금 단지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아주 귀하고 신성한 물건으로 사용되어 왔고 더 나아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막아주는 것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을 만큼 신성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양기가 강한 소금은 현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예로부터 초상집에 다녀오면 혹여나 딸려온 잡기를 떨쳐내기 위해 현관을 들어서기 전에 꼭 소금을 뿌린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갈 때도 소금 주머니를 작게 만들어 호주머니에 넣고
나쁜 기운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거나 재수 없는 일을 겪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뒷전에 대놓고 소금을 뿌리는 풍습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음기를 밀어내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용도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고로 소금이라는 것은 바다의 드넓은 자연에서 강한 양기의 태양빛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소금 자체에도 아주 강력한 양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의 통로인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면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거나 차단시켜주고 좋은 기운을 상승시켜주며 재물운까지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소금은 속이 비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단지에 담아 현관 입구 바닥에 두면 좋은데요. 바닥에 두는 이유는 땅에 둠으로써 땅의 기운과 함께 기운을 증폭시키기 위함이지만 현대 풍수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꼭 바닥에 두지 않고 신발장 안이나 현관장 속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단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뚜껑이 있는 단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자연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도자기 같은 재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아무 소금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천일염 같은 천연소금이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풍경입니다. 풍경은 사찰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맑은 소리를 내어 좋은 기운을 끌어모으는 풍수적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집 현관문에 달아주면 좋은데요. 가정집에 달아주는 풍경은 사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 고르시면 되고 모양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풍경의 모양에 따른 의미도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풍경은 기본적으로 모두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아무거나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마음이 가야 곧 내 마음이 맑아지고 그로 인해 좋은 기운이 더 많이 들고 현관에 밝고 강한 재물운과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대 풍수에서는 풍경의 위치를 잘 알고 다셔야 하는데요. 문을 닫고 안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살고 있는 집의 계약자에 따라 여성일 경우 오른쪽, 남성일 경우 왼쪽에 다는 것이 좋고 공동명예이거나 계약자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는 가운데에 다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요즘은 중문을 많이 달아서 중문에 풍경을 달 때는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중문에 다는 경우에는 중문을 닫았을 때 거실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곳에 달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현관의 재물운과 건강운 등 좋은 기운을 조금 더 상승시켜주기 위해 그림을 걸어주면 좋은데요. 풍수에서 기본적으로 현관을 장식하는 그림으로는 나무, 불, 흙, 금, 물, 오행을 참고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그림은 푸르고 짙은 녹색의 숲이나 나무의 그림이 좋고 산이 그려진 그림도 좋습니다. 불의 그림은 직접적으로 불이 그려진 그림보다는 우회하여 단풍이 그려진 그림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단풍은 나무이지만 붉은 단풍은 불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직장이나 단체에서 인기를 얻고 싶다면 불의 그림이 좋습니다. 물의 그림으로는 반드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니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을 상징하는 바다 또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림이 좋으며 오행에서 물은 검정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색이 없는 검은 그림도 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며 이는 나쁜 기운을 물로 씻어내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흙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재물운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노란색인데요. 노란 그림의 대표적인 그림이 해바라기입니다. 한때 풍수적으로 재물을 불러온다 하여 아직까지도 해바라기 그림이 상당한 인기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행에 비롯한 흙의 기운뿐만 아니라 꽃 자체가 풍수에서 대부분 아주 좋은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에 흙의 기운과 꽃의 기운을 함께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금의 그림 또한 꽃과 접목시켜 걸어두면 좋은데요. 오행에서 금은
백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하얀 꽃 그림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이때 현관에 걸어두는 그림의 크기는 현관 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마주 보이는 위치가 좋습니다. 6번째, 바로 청결과 비움입니다. 현관은 외부인에게 첫인상을 주는 장소이거니와 가족들이 늘 드나들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며 돌아오는 가장 첫 번째 장소입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이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관의 신발은 늘 가지런히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자주 신는 신발 이외에는 신발장에 잘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어지럽게 두어서도 안 되겠죠. 쓰레기통을 현관에 두신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치우십시오. 특히 비가 오는 날 현관에 물기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습한 물건이나 환경은 나쁜 기운을 흡수시키기 때문인데요. 현관은 늘 쾌적하고 청결해야 하며 어지럽혀지지 않고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운과 재물운은 사람의 마음과 흡사합니다. 밝고 쾌적하며 청결해야지만이 좋은 기운도 재물운도 건강운도 술술 들어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운이 드나드는 길목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만큼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자주 교차하는 곳이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은 공간이며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다른 누군가가 가까이 접근하는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애군이 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이 현관인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세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손꼽히는 화장실 풍수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화장실은 예로부터 풍수적으로 금전운과 재물운이 보강되는 장소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실에 어떤 것을 두었을 때 재물운과 금전운이 상승하는지와 또 어떤 것을 두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물건과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보았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과 가난한 집에서만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바로잡고 금전운과 재물운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대로만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큰 대운과 재물운의 흐름이 바뀌어 온 집안과 가족들에게 좋은 기운이 지속될 것입니다. 화장실에 두면 재물운과 금전운을 상승시켜주는 물건. 첫 번째, 조명입니다. 화장실은 늘 흐르는 물로 내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하루에도 여러 번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배설물을 내려보내는 곳으로 늘 음기를 씻어내거나 배설하며 내려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를 가진 물건을 두거나 양기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화장실의 조명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둡고 침침해진 화장실 조명을 그대로 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음기 가득한 화장실의 음기를 더욱 증가시켜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화장실의 조명은 늘 밝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은 자체적으로 양기를 내뿜는 물건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명을 밝은 조명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스물스물 피어오르려는 음기를 눌러주어야 재물운과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의 화장실 조명이 어둡거나 침침하다면 밝은 조명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나요? 대자연의 바닷물을 아주 강력한 태양의 기운, 즉 강력한 양기로 말려 남긴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 소금은 그 자체적으로도 매우 강한 양기를 품고 있으며 무속신앙에서 잡기를 쫓을 때도 사용되며 우리가 흔히 아는 초상집에 다녀온 후 뿌리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날 소금 주머니를 호주머니에 넣어간다거나 재수 없는 일을 겪으면 마당에 소금을 뿌린다거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풍수적으로도 소금은 양기가 강하여 음기를 막아주는 용도나 밀어내는 용도,
그리고 양기를 보강시켜주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요. 음기가 늘 존재하는 화장실 공간에 이 소금을 놓아줌으로써 음기를 막아주고 양기의 흐름, 즉 좋은 기운의 흐름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소금은 속이 보이지 않는 도자기 재질에 담아두는 것이 좋고, 보통 화장실 공간은 협소하니 도자기의 크기는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뚜껑이 있는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실 때 밝은 곳에 두지 마시고 화장실 수납장 속에 어두운 곳에 두면 더욱 좋습니다. 화장실에 소금 단지를 두시어 금전운과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화장실에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운과 재물운이 걸린 문제인이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쓰고 남은 통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통을 여기저기 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다 사용하였는데도 그 빈통을 치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텅텅 빈 빈통들을 화장실에 둔다면 이것은 재물운마저 텅텅 비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나쁜 기운을 화장실에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다 쓰고 비어버린 통은 즉각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용품들을 여기저기 어지럽게 두는 것 또한 나쁜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환경이니 되도록 보이지 않게 치우시고 딱 사용하는 것들만 간결하게 올려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잣집 화장실이나 호텔의 화장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지럽게 널브러진 물건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갈하며 깔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집의 화장실에도 잘 쓰지 않는 물건을 다 치우시고 빈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이나 신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글이 적힌 종이는 기운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화장실에 책이나 신문을 둔다면 화장실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음기가 그 물건에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스며든 채로 책과 신문을 읽는다면 읽는 사람에게 그런 나쁜 음의 기운이 스며들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음기가 내 몸에 배이게 되며 재물운과 금전은 심한 경우 건강운까지 약해지게 되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반드시 화장실 안에는 책이나 신문은 두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볼일을 볼 때만 들고 들어가서 읽으시고 나올 때는 꼭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보통 좋은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생명체로 보는데요. 하지만 화장실에서는 예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물은 양기인 태양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는 그 역할을 하더라도 화장실 같은 음기가 가득 돌고 빛이 들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의 화장실은 더더욱 창문도 없을 뿐더러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물을 두시면 안 됩니다. 꼭 식물을 두셔야 한다면 창이 있고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의 화장실에서만 아주 작은 식물은 두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물은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뚜껑 없는 휴지통입니다. 화장실에 무심코 두는 물건 중 하나인 휴지통인데요. 휴지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휴지통이라는 물건 자체가 음기 가득한 물건인데, 그런 물건을 음기가 늘 맴도는 화장실에 둔다면 그 기운이 합쳐서 더 큰 음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휴지통을 치울 수 있으면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꼭 휴지통을 둬야 한다면 반드시 뚜껑이 있는 휴지통으로 되도록 작은 것을 골라 구석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지통의 뚜껑을 닫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휴지통이 내뿜는 음기를 차단하기 위함인데요. 다음에 설명드릴 변기 뚜껑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휴지통의 뚜껑을 닫아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변기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차례 음기와 배설을 내려보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음기가 집안 전체로 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기는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두셔야 합니다. 뚜껑을 닫지 않으면 좋지 않은 점은 그뿐만이 아니죠. 뚜껑을 열어두고 사용하면 변기물이 내려갈 때 아주 미세한 세균들이
화장실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꼭 변기 뚜껑을 닫고 화장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물론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환기를 위해 필요할 때는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양기가 도는 낮에는 화장실에 뿜어져 나오는 음기가 집 안으로 흘러나오지 않지만 양기가 약해진 밤이 되면 화장실에 머무르던 음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집안 곳곳에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풀리던 일도 갑자기 꼬이게 되고 금전운과 재물운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며 이유 없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화장실 문을 닫고 생활하십시오. 7번째, 습기입니다. 습기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화장실처럼 좁고 습한 곳에 머물러 있는 습기는 아주 흉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맴도는 음기를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습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곰팡이를 유발하게 되며 수전의 녹을 발생시킵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녹이 생기는 것은 금전운에 녹이 생기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곰팡이가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환풍기를 돌려주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용 후 젖은 수건을 그대로 걸어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수건 또한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음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수건이 젖어 있다면 마른 수건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청결입니다. 늘 그렇듯 좋은 기운, 즉 재물운과 건강운은 청결하며 평안한 공간을 좋아합니다. 사람도 더럽고 어지러운 공간에 가면 머무르고 싶지 않듯이 좋은 기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특히나 예로부터 돈을 몰고 다니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던 식당을 가던 가정집을 방문하던 그곳에 화장실을 제일 먼저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금전운의 흐름을 좌우하는 공간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늘 청결해야 하고 습기가 없도록 환기를 잘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벽면에 깨진 타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화장실 벽면에 깨진 타일은 아주 흉한 징조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유 없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재물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간다면 화장실에 타일이 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집에 화장실 벽면에 타일이 깨져 있어 틈이 있거나 금이 가 있다면 당장 수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깨진 틈 사이로 좋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장실 관리를 잘 하셔서 밝고 청결하며 정리정돈된 화장실을 유지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대운이 찾아들어 금전운과 재물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운에 좋다 하여 안방 이곳 저곳에 여러 가지 물건을 두시나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재물운과 관련된 풍수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봐도 되는 안방 풍수에 대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자주 방문해 보았습니다.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안방 풍수 비법은 오랜 세월 동안 부자들끼리만 공유하며 지켜져 오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3가지 풍수 비법과 안방에 두면 좋지 않은 것 8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의 안방에도 꼭 실천하시면 반드시 재물운과 금전운이 강하게 깃들 것입니다. 재물운을 극대화시키는 안방 풍수 비법. 첫 번째, 조명입니다. 조명은 주로 밝고 쨍한 것을 두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방만큼은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운과 금전운은 어둡고 안정적인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을 차분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밝고 쨍한 조명은 오히려 재물운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안방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조명은 바로 스탠드 조명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천장등은 그대로 두시고 은은한 황금빛이 도는 스탠드 조명을 따로 준비하셔서 침대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스탠드의 모양은 네모난 것보다는 둥근 형태의 스탠드 조명이 좋습니다. 불이 밝기는 그리 밝지 않은 은은한 황금빛 조명이 좋고요. 만약 스탠드 조명이 많이 밝다면 얇은 손수건 같은 걸 걸쳐주면 조명의 밝기가 그리 밝지 않아 적당한 밝기로 안방 전체를 은은하고 포근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재물운을 극대화시키는 안방 풍수 비법. 두 번째, 금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부자들이 안방에 금고를 두었습니다. 안방은 외부에서 들어온 좋은 기운, 그러니까 금전운과 재물운이 현관을 통해 거실과 주방에 있다가 밤이 되면 안방으로 들어와 머물러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그 재물운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고입니다. 금고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만큼 어둡고 조용하며 안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런 금고가 있어야 재물운과 금전운이 쉴 곳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안방에 금고를 두시어 재물운을 상승시키십시오. 만약 금고를 구비하기 부담이 된다면 작고 튼튼한 상자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귀중품들을 정갈하게 정리하여 두면 그것이 바로 금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운을 극대화시키는 안방 풍수 비법. 세 번째, 도배입니다. 보통의 집에는 거실과 각 방들의 도배를 비슷한 컬러와 모양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안방만은 별도로 도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조명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은 어둡고 차분한 공간이어야지만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도배만큼은 어두운 색상의 도배지로 도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방만 별도로 도배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빛을 차단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방 전체가 좋은 기운의 금고라 생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바꿔준다면 좋은 기운이 항상 맴돌며 가정에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길 것입니다. 다음은 안방에 두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구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방의 침대는 어디에 두시나요? 각자 집의 구조와 안방에 두는 물건들 때문에 모두 다르게 배치하겠지만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침대는 거실에서 안방문을 열어보았을 때 침대머리가 보이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안방문을 통해 거실이 보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운과 금전운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운이 출입하는 곳에 침대머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기운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침대를 배치할 때는 내가 누웠을 때 안방문을 통해 거실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못질입니다. 여러분들 안방에 액자나 사진을 걸어 두기 위해 못질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못질을 한다는 것은 구멍을 의미하므로 안방에서만큼은 절대로 못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고 나쁜 기운이 스물스물 새어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방에서는 못질을 하지 마시고 이미 못질을 한 상태라면 그 못을 뺀 뒤 뺀 자리를 메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신거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방에 전신거울을 두시나요? 당장 치우십시오. 보통 풍수에서는 거울은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안방에서는 큰 거울은 좋지 않습니다. 화장대 거울처럼 상반신만 보이는 거울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거울은 테두리가 있는 거울이 좋고 이왕이면 테두리는 나무로 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혹시 안방에 전신 거울을 두셨다면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옮기십시오. 네 번째, 식물입니다. 식물은 풍수에서 여러모로 좋은 기운을 끌여다주는 생명체로 봅니다. 하지만 안방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방은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잘 돌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방에 식물을 둔다면 그 좋은 기운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식물에게 흡수가 되어버리니 기운의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고로 식물은 환기가 잘 되는 거실 창가에 두는 것이 가장 좋고 안방에는 좋은 기운이 잘 돌아 여러분들에게 기운이 갈 수 있도록
식물을 두지 마십시오. 5번째,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은 온갖 음기를 머금고 있는 아주 흉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안방에도 휴지통은 필요하다 보니 많이들 안방에 휴지통을 두시는데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니 휴지통을 치울 수 있다면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꼭 휴지통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면 아주 작은 크기의 휴지통을 안방 구석에 잘 보이지 않은 곳에 배치하세요. 이때 휴지통은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6번째, 사진입니다. 안방에는 되도록 사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 사진을 둔다면 좋은 기운을 흡수해서 머금고 있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안방에는 사진을 두지 마십시오. 특히 가족 사진은 안방에 두면 온 가족의 기운이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꼭 사진을 두고 싶다면 부부 사진을 한쪽에 세워두시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못질은 하지 마시고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침구 정리입니다. 최종적으로 재물운과 금전운이 평온하게 쉬어가는 공간인 안방은 당연하게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 또한 자고 일어난 뒤 침구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침구는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잠을 자고 일어난 즉시 침구 정리를 하시어 언제라도 재물운과 금전운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8번째, 여백입니다. 안방은 다른 공간과 다르게 재물운과 금전운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운이 잘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안방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여기저기 두어서 좋은 기운이 안방을 돌아다니는데 방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히 정리정돈된 안방이야말로 좋은 기운들이 언제든지 돌아다니며 안착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 안방은 꼭 필요한 물건들 외에는 모두 정리하시고 평소 환기를 잘 시키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금전운과 재물운이 안착할 준비가 된 것과 같으니 머지않아 아주 크고 강한 대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안방 풍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풀리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막힘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